안녕하세요. 파이아이에서 기술을 맡고 있는 유지영입니다. 오늘은 랜섬웨어와 데이터 탈취의 선구자인 핀11 공격 그룹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격 그룹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어떠한 위협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랜섬웨어란 몸값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사용자 컴퓨터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악성 코드입니다. 이러한 랜섬웨어 공격은 오늘날 공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단 중 하나로, 공격 기법에 랜섬웨어를 이용하는 위협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1989년 최초로 랜섬웨어로 알려진 에이즈라는 이름의 악성 코드는 오늘날 랜섬웨어 배포 방식에 유사한 방식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플로피 디스켓에서 에이즈 정보 소개라는 타이틀의 라벨을 붙이고 에이즈 관련 시민단체, 포럼 참석자, 연구기관 등 다양한 에이즈와 관련된 대상으로 플로피 디스켓을 물리적으로 배포했으며, 이 플로피 디스켓을 받은 사람들의 컴퓨터에서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어 모든 파일을 암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고 페이지를 띄우게 됩니다. 내용을 간략히 보자면은, 하하, 너의 컴퓨터에는 바이러스 감염이 되었고 에이즈에는 치료법이 없어. 그리고 에이즈 랜섬웨어가 걸린 이후 컴퓨터를 복구하려면 파나마 제도에 위치한 우편함에 달러를 보내야 했고, 이후 우편으로 회신받은 라이센스를 통해 컴퓨터를 복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랜섬웨어는 비트코인과 암호화의 발달, 그리고 네트워크 기술 등을 엮고 진정한 랜섬웨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을 통해 금품 지불을 요구하는 크립토라커가 2013년도에 출연을 했고, 2015년도에 라스가 등장을 하면서 별도의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이 비용을 지급을 통하여 누구나 랜섬웨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서비스 형태로 진화해 왔습니다. 이는 랜섬웨어가 급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나라 또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2015년 한국 버전으로 배포된 크립토라커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랜섬웨어에 대한 공포를 심어준 워너크라이, 력, 클롭, 겐드크랩 등 수많은 변종 랜섬웨어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랜섬웨어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무차별 공격의 특성을 띄었습니다. 스팸 형식의 피싱 메일을 뿌려놓고 누군가가 걸리기를 기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확하게 타깃을 정해서 들어옵니다. 사격으로 비유하자면 예전 방식에는 산탄총을 난사하는 방식이었다면, 현재는 저격총으로 원거리에서 특정 타겟에 대해서 타격을 가하는 형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출된 데이터를 가지고 오픈된 공간에 내부 기밀 데이터를 게시하겠다고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의 문제의 심각성은 신종과 변종이 끊임없이 출몰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어이 등 주요 보안 기업들이 랜섬웨어에 대한 글로벌 보안 위협으로 꼽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핀11 공격 그룹은 적어도 2016년부터 활동을 가졌으며, 그 어떤 핀 공격 그룹보다도 금전적인 목표가 가장 강력하였으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그룹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공격 그룹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핀11 공격 그룹 또한 랜섬웨어를 공격 기법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포스를 대상으로 하는 악성 코드 배포 공격 기법에서 수익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2019년 이후 클롭 랜섬웨어를 사용하는 공격 기법으로 월웨어 배포 전략 기법에 대하여 유연하고 다양하게 진화를 해왔습니다. 일부 시각에서는 이 공격 그룹이 다른 곳에서 발표된 TA505 그룹과의 활동이 눈에 띄도록 유사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파이아이에서는 이 두 그룹 간의 실제 공격 기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그룹을 하나로 보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핀11 공격 그룹의 활동은 2017년에서 18년 주로 금융, 소매업 및 요식업 산업군을 공격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많은 성공을 하고 금전적인 수익이 좋았었나 봅니다. 2019년 이후에는 모든 산업군을 대상으로 공격을 확장하게 됩니다. 또한 공격하는 지역마저 넓은 범위에 걸쳐 확장을 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글로벌을 대상으로 공격을 확장하게 되었으며, 한국 또한 이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공격 활동들은 이들이 돈을 위해서 정말 목표의식을 강력하고 뚜렷하게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해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목표의식에 맞춰서 완벽하게 작성된 현지 언어로 정교한 공격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현지 언어가 사용된 국가는 한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등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중 한국 또한 2019년 5월에 발생한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를 사칭한 악성 이메일과 매크로가 포함된 악성 엑셀 문서 등 현지 언어로 구성된 다양한 공격 기법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FireEye에서는 이들 활동에 대하여 현재 계속 감지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0년 현재에도 글로벌적으로 빈번한 활동을 보여주는데요. 이 중 상당수는 독일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 글로벌 팬데믹이 선언된 4월에서 6월까지 공격 활동이 없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로나19라는 국제적 상황에 맞춰서 이들 공격 그룹도 양심이란 게 있었던 건지 이 기간에는 활동을 안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강력한 목표를 가진 그룹이랄까요? 6월 이후서부터는 다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형적인 인펙션 체인 방식을 보여주었는데요. 대부분 공격은 다들 일반적인 악성 공격이랑 비슷하게 악성 피싱 이메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첨부 파일에 매크로가 포함된 오피스 파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플로에이미, 프렌드스피크, 믹스라벨 등 독자적인 코드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들은 푸티와 같은 정상적인 파일을 공격에 사용하는 모습 또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양한 TTP를 사용하여 이들은 탐지 회피를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 매월 배포 전략을 유연하게 변화하였습니다. 이들은 결국 공격을 성공시키고 클럽 렌트를 배치하고 금전적인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 적게는 수십만 달러서부터 많게는 천만 달러까지 요구를 하며 지불하지 않으면 유출된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활동 중 일부 확인된 내용은 화면과 같이 러시아 부분에서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러시아의 새 크리스마스를 준수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있었으며 악성 파일 안에는 러시아어 언어를 사용하는 메타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CIS 국가에서는 클럽 랜섬웨어가 배포되지 않도록 구성이 되었기에 이들 대부분은 CIS 소속 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핀11 공격 그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핀11 공격 그룹은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민감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 잠재적인 영향이 크며 한국 또한 이들 공격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파이어에서는 APT, 핀, UNC 1878 등과 같은 글로벌 공격 그룹들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수집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아이는 그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고 있으며 다양한 보안 제품뿐만 아니라 인텔리전스 등의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 글로벌 보안 전문 그룹입니다. 핀11 공격 그룹의 대응과 같은 부분에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파이어아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